네, 안녕하세요. 제안서를 이제 다음 주 실습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제안서에 이제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 들어가면 이제 문맥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이번 주에 이제 좀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 파트는 이제 실습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가 있죠. 다큐멘팅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학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주 교재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내는 부분하고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사용 문맥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주요 관심 요소와 그리고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 환경, 양쪽의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 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다음 문서와 작업의 범위를 묘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범위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이 범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써 우리는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시스템의 주요 관심 요소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좁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가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구글링 할 때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 유저도 있고 뭐 애드버타이저스도 있고 어카운턴트도 있고 뭐 스테이플라이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커뮤니티 유저가 보면 등록을 한 다음에 어떤 인포메이션과 툴을 가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인터랙션을 보내는 이러한 것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구축할 시스템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밖에 여기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실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입니다. 여기 어떤 유저가 있으면 유저랑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작성 방향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객체를 표현한답니다. 이 객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시스템 내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사항을 확정짓기 위해서 글을 쓰는 다이어그램으로 정말 적당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써 우리는 시스템의 범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성은 시스템의 관심 요소와 외부 객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고요. 외부의 객체에 대해서 처리되는 데이터, 자급, 명령의 시작과 목적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노테이션이나 심볼에 대한 설명을 보일 수 있고요. 문서하는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다른 객체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에 있어서는 이렇게 넷클러스 같은 시스템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 ID라는 개발 환경을 쓰게 될 때 그 개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코드에 대한 추천을 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 테스트 젠이라고 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을 TTCN이라는 문법에서 C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가고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연관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어떤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를 할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외부의 객체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다양하게 그려질 수가 있고 어떤 특별한 노테이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내부는 블랙박스로 두고 외부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작성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외부에 있는 관련 시스템, 관련 사용자들을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박스, 블랙박스로 두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것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과 방향성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ABC에 해당되는 모든 기호에 대한 설명을 위한 법례를 만들면 됩니다. 법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법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는 것은 실습 시간에 제안서를 작성을 하면서 수행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시스템 문맥적으로 중요한 외부 객체를 정의하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시스템 문맥이라고 하면 시스템이 동작하는 환경에서 개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개발 환경에서 돌아가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블랙박스로 놓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고 그 외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기를 하시고 그 인터랙션을 표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안서 발표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